안녕하세요. 화상환자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10월 7일 파산성을 하던 54년생 채무자입니다. 67세, 그죠? 만 67세요. 파산 폐지가 됐습니다. 채권자인 없었고요. 이분은 이제 주로 양천구에는 무상거주고 송파구에는 이제 자가 전처 소유주택에서 거주했네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송파 지인 채무시 주택에 주민등록만 이전해 놓고 아마 송파구청에서 주로 이제 이런 그 취로 사업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런 공공근로죠. 거기서 일용직으로 일하신 것 같아요. 채무자는 97년 미장 방수 건설업을 취득하여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여 종사하던 중 개업하자마자 IMF 불경기로 97년에 IMF가 왔죠, 우리나라. 그 다음에 면허 양수를 받으면서 공제조합에 면허 구자 금액이 부족하여 공제조합부터 대출을 받았고, 연대보증인이 필요해서 보증인을 구했는데 그 보증인이 채무자에게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해서 그 후 미장방수 전문건설업체죠. 전문건설종 공제조합에 가입해야 될 겁니다. 결국 이제 미장방수 부분에서 이제 선산도 경매로 넘어가고 채무가 이제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제 문제점은 2021년 7월에 협의혼을 했습니다. 자녀들은 벌써 40살, 38, 빚이 1억 8,459만 원이죠.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의 그 빚만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채무자 명의 재산은 신한은행에 10만원 예금이 있고, 아마 취하를 했을 거예요. 그쵸, 있죠. 2021년 11월 1일 파산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왜 제출했냐면 2021년 7월, 그러니까 파산 선고를 받은 게 언제냐면 10월 7일 날 파산 선고를 받았잖아요. 근데 파산 선고 받기 4달 전에 7월에 재산분할 청구권을 포기하는 협의혼을 했습니다. 근데 배우자가 송파구 이제 파크빌, 이게 한 10억 넘을 거예요. 한 10억 정도 될 겁니다. 그 재산분할 청구권을 이걸 관제인이 행사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에 견디질 못하고 이거는 이제 흔히 말하면 서울회생법원 그 실무준칙 있죠? 406호. 거기에 이제 개인회생 실무준칙인데 거기서 배우자 재산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죠. 원칙적으로 이제 명의신탁이라든가 은닉 혹은 부인권 행사 대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드릴 수 있지만, 근데 일종의 이게 이제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예외적으로 그 예외에 해당되는 거. 왜냐하면 7월에 협의혼을 했기 때문에 관제인이 2년 동안 2021년, 2023년 6월까지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재산분할 받아낼 수 있죠, 이거. 몇천만 원, 억도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도망간 거죠. 취하하고 내뺀 겁니다.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아니면 이거는 이제 이런 분들은 잘못 조언을 받고 들어온 거죠. 차라리 협의혼 했으면은 2년 후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관제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를 못하죠. 위장이혼이 아닌 한 2년 후에 별거하고 실제 이혼 되죠, 사실상. 그러면 이제 재산분할 청구권을 2년 지나면 못하니까 그때 이제 어차피 별거 중이니까 들어왔을 때 관제인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거는 성급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혼하고 바로 파산하고 이게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차라리 그냥 재판상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한 2년 기다리든지 해야 되는데 뭔가 뭐가 이렇게 급하다고, 그쵸? 결국 이제 파산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죠. 이런 분들이 나중에 다시 제도의 파산 한 2, 3년 후에 파산을 했을 때 과연 이게 파산 신청권이 이건 남용이라고 봐야죠. 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파산을 취하한 거죠. 재산분할 청구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관제인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다시 제도의 파산을 신청해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개인적인 견해지만 이런 경우는 제도의 파산에서도 구애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구제받지 못할. 부친 93년 사망, 모친 86년 상속재산은 없고요. 배우자와 이혼재산 분할 포기 경위에 대한 조사를 하자 2021년 11월 1일 파산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 취하서를 제출하면 파산 절차는 폐지 대상입니다. 폐지 신청을 하면 관제인이 폐지를 하고 면책 절차는 취하가 되면은 기타 종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제인이 표시를 안 합니다. 여기에 면책 의견도 제시를 안 해요. 왜? 면책 절차가 파산 면책 취하를 했죠. 근데 파산은 뭡니까? 취하가 안 된다 그랬죠. 이건 살아남아요. 이거는. 근데 면책은 취하가 되죠.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타 종국이죠.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파산 면책이 있을 때 파산 절차하고 면책 절차는 별개의 절차죠. 그러니까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를 했을 때 파산 절차는 절대로 취하할 수 없다 그랬죠. 일본 신파산법에서는 이걸 명문화했죠. 우리나라는 법조항은 없지만 파산 절차는 다수 당사자에게 이해관계, 채권자들 여러 명한테 영향을 미치고 채무자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파산 절차는 취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면책 절차는 취하가 되죠. 그래서 파산 면책 신청을 중간에 그만뒀을 때 면책 절차만 없어지는 겁니다. 파산 절차는 여전히 남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이 사건에서도 관제인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채무자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공격을 해서 그 돈을 뺏어다가 전문건설공제조합에다가 변제를 할 수 있어요. 관제인 보수도 빼고 세금 있으면 세금 내고. 근데 서울회생법원 같은 경우는 통상 파산 면책 신청을 취하를 하면 면책 절차를 취하를 하면 이제 기타 종국으로 처리하고 면책은 사건은 그냥 파산은 폐지하는 게 거의 뭐 관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은 안 뺏기는 거죠. 면책을 못 받아도 재산은 안 뺏기는 거죠. 가족들이. 이런 사례가 드물지 않게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민하는 분들은 정확하게 그 법적 의미하고 그 용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